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지금 우후죽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미 7월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윤영걸 대표 이것도 네. 때린 사람이 자기가 때렸다고 자랑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때린 사람이 때리는 과정을 휴대폰으로 일일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네. 자랑하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7월 12일 날 오후 5시쯤입니다. 어두컴컴한 밤도 아니에요. 오후 5시에 서울 은평구의 주차장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서 이게 일어났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1학년 후배한테 돈 10,000원만 내놔라, 빌려줘라 하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1학년 학생이 고민하다가 여학생이 친구한테 빌려서 5,000원만 줬어요. 그랬더니 왜 5,000원밖에 안 되냐 해가지고 주차장에 불러내가지고 친구 8명이서 한 명을 집단 구타한 거예요. 그것도 뭐 한두 대 때린 게 아니고 뭐 한참 동안 때려가지고 뭐 머리, 팔, 배 뭐 하여튼 흔적이 안 났는데 위주로 때려야 된다고 해서 찍으면서 그걸 동영상으로도 찍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질이 굉장히 나빠서 저 학생은 여학생은 지금 뭐 죽고 싶다 나는 더 이상 뭐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겠죠. 할 정도니까 그 가족들이 그 2차 피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답니다. 결국에는 5,000원 때문에 중학생을 이렇게 때린 건데 아까 그 사진을 보면 자기가 누군가를 때렸다는 거를 자랑하듯이 SNS에 올린다는 거는 자기가 때린 게 죄가 된다는 걸 아예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 그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게 만약에 죄책감이 들었으면 저렇게 올리지도 않았겠죠. 이게 범행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 저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소년법이나 아니면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 거의 처벌을 안 받고 훈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학생들 사이에서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우리가 해봐야 살인 미수 정도도 안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폭력을 쓰는 뭐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알려져서 통용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SNS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범죄인지 알면서 저렇게 올리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저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본인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의 클릭이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장면을 올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산에서 폭행을 했던 학생 같은 경우도 그걸 SNS로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걸 보면은 결국 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SNS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들을 올려서 친구들의 좋아요를 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SNS가 지금은 소통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친구들한테 받지 못했던 그 관심들을 SNS 좀 자극적이고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니 꼭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요소들이 SNS에 저런 걸 자꾸 올리게 되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주먹이라고 그러고 자랑하듯이 올렸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 검찰까지 갔어요. 근데 검사가 합의하라고 피해자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게 그 검사의 역할은요. 사건의 이걸 철저히 수사해서 법에 따라서 그 엄하게 처벌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걸 합의를 종용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요즘 이게 그 성범죄 같은 것도 보면 검사가 이게 절대 합의를 종용 못 합니다. 여성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이게 합의를 상대가 원하는데 번호를 갖춰줘도 됩니까? 이게 물어보고 피해 여성이 좋다고 하면 번호를 가질 수 있지만 피해 여성 보고 이게 합의를 해라 마라 이렇게 종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걸 보니까 소년법의 최고형이 보호처분 최고형이 2년 이하예요. 너무 이게 보호처분 2년 이하. 최장이 너무 일본은 이게 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가볍다 보니까 아마 검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기소해봤자 뭐 형량도 너무 가볍고 하니까 차라리 이게 합의해서 피해 보상이라도 좀 받으라. 이런 뭐 선의로 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합의를 종용한 거는 저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이런 가해자 학생들은 그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겠죠. 검찰에 가더라도 그냥 합의해서 끝나다더라. 그러니까요. 이 부산 여중생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부모님이 당시 5일 날 인터뷰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해자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합의는 안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나 뭐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애가 뭐 어떠냐, 뭐 그 부모들도 어떠냐 한 적도 없고 원인 제공이라 해야 되나? 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 부모한테 제가 그 전에부터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연락했어요.
애가 이렇다. 그때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모는 그냥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까지만 하고 연락 자체가 없어요. 저 어머니 인터뷰가 5일이고 이 기사가 7일 날 지역신문에 실렸던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한 건데 정말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죗값을 치르겠다.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사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분은 사건 내용 자체를 나중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티즌들이 굉장히 공분하는 게 가끔 가다 보면 아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부모가 웬만큼 잘 사는 집안인데 자기 아이를 감싸기 위해서 피해자한테 계속 공격하고 그럴 때 굉장히 공분하는데 그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그 집안 자체가 사회적인 약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모도 뭐 결손 가정이라든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사정이 안 돼서 아이가 밖으로만 돌다가 사실은 그 부모도 나중에 돼서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때가 많은데 아마 지금 인터뷰한 아버지는 후자인 것 같고 그래서 저 집안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지금 뭐 아버지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네티즌들이 저 집안 자체를 통째로 무슨 악마의 집안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집안 문제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은 지금 가해자 지금 어제부터 너무 많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지금 복잡한데 그렇죠. 그중에 여러 가해자 중에 어떤 아이가 나 다 죽이고 강전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강제 전학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 안 받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생각하는 건 전학이에요. 최고의 처벌. 야, 전학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니까 피해자는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신고도 마음대로 못하고 막 공포에 떨고 이런 상황인데 그 가해자의 부모도 사실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뒤늦게 알고 굉장히 조금 이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네티즌들이 그 사정도 모르면서 가해자 가족들을 지금 공격하는 거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도를 좀 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부산시 교육감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집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오물이나 독을 던지기도 하고 또 가해자 부모의 아버지의 전화가 1000통 이상 걸려오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가해자의 경우에도 아버님이 일용 근로자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엄마나 언니들이 다 그 장애를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 집 자체를 살림도 살아주고 해야 될 정도의 아주 열악한 이런 이제 상황이어서 부산 사건은 가해자가 7명이기 때문에 어느 학생 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걸까요? 사법적으로 단죄를 해주면 일반 시민들이 이럴 필요가 없죠. 굳이 나서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렇긴 한데요. 조금 전에 이게 가해자 그 부모가 죄값을 치르겠다 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법적으로 좀 보면 형사적인 죄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왜 형사는 개별 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게 대신 처벌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에는 미성년자가 잘못하게 손해배상을 해줄 때는 법정 대리인 부모 있잖아요. 이분이 이게 감독 책임으로는 민사적으로는 부모가 배상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값을 치른다는 게 민사적 손해배상 그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게 그 가해자 공개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소년법에 보면 우리가 이게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뭐 성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용모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전파하면요. 이게 언론이고 방송이 전부 처벌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일반 개인들도 이걸 이게 뭐 SNS로 피해자 얼굴을 뭐 한다든지 이게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서 신상을 털어서 넘기면 이건 이게 그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아예 그 방송 관계자들은 소년법에 68조에 딱 처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금지에.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들이 고소를 할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해자가 고소한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런 게 SNS로 퍼뜨리는 거.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인적 사항 같은 걸 이게 퍼뜨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일반인들은 처벌되고요. 그다음에 방송 관계자는 소년법에 아예 그게 처벌 조항이 있다는 거죠. 가해자가 지금 여기서 뭐 모욕죄로 고소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청에서 좀 보호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가족도 굉장히 불우한 상황이고 아버지도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가 뭐 일용직 근로자에다가 또
그 가해자 학생의 어머니하고 그 여자 형제가 다 지적 장애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제대로 생활을 못 하는데 협박 전화가 집에 한 1,000통 이상이 온답니다. 그래서 뭐 가족 지적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죽을 지경이다 하는데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가해자에 대해서 좀 너무 불평부당하게 뭐 욕설 하거나 막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건 잘못이지만 또 가해자가 피해 보는 걸 우리가 너무 부각시켜 주다 보면은 진짜 피해자의 지금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지금 그게 또 더 커요. 거기는 지금 물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입안이 다 찢어져 가지고 음식은 아예 입도 못 먹고 정신적인 피해 때문에 거기도 진짜 자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거기도 피해자의 동영상 피해 맞는 것도 지금 그게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피해자 인적사항도 돌아다니고 피해자 부모의 인적사항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가해자가 지금 다 2차 후유증이 다 많은데 물론 뭐 우리 일반 어른들이 좀 자제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피해자가 우선이다. 가해자의 딱한 사항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제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해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교육감이 저렇게 나무 얘기하듯이 저렇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우선 경찰이나 검찰에 다 맡겨놓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저 일기예보 중계하듯이 남 얘기하듯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나는 책임을 좀 많이 느끼고 교육 현장에서 느껴야지. 부산에서도 아이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다가 몇백 미터를 끌려가는데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아무 대책을 못 세우거든요. 학교에서도 계속 그 보호 관찰 대상 학생인데 아무 관리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서울 여기서도 동네 은평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오후 5시에 하니까 다 보고 어떻게 보면 학교의 수업의 연장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교육 현장에서도 너무 저렇게 경찰이나 검찰에다가 떠넘겨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 검찰은 나 몰라라 하고 강릉에서도 왜 50일 동안 인적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도 합의나 하라고 하니까 경찰, 검찰에서는 또 교육 현장에서 왜 자꾸 이쪽으로 가져오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면 교육 현장에서도 조금 제 1차적인 책임을 좀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